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프로의 작업 설정 2-2입니다. 데이터 평면 잡는 방법, 기준 피처 생성하는 방법, 명가축, 스케처 형상 생성, 스케치 구성 조건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평면 잡는 방법입니다. 파일 생성 후 기준면을 클릭하면 3개의 기준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데이터1은 라이트면, 데이터2는 탑면, 데이터3는 프론트면. 추후 예제를 열어 면 잡기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면의 기준면은 재정의, 억제, 숨기기 또는 삭제가 가능한 개별 피처입니다. 기준면의 용도는 피처의 참조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대한 참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면 등의 다른 기준 피처, 각진 스케치 등의 다른 피처, 컴포넌트 어셈블. 기준면의 유형은 통과, 수직, 평행, 오프셋, 각도, 탄젠트 등이 있겠습니다. 기준축의 정의는 재정의, 억제, 숨기기 또는 삭제가 가능한 개별 피처이며 용도는 피처의 참조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대한 참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면 등의 다른 기준 피처, 구멍 위치 등의 다른 피처, 컴포넌트 어셈블. 기준축의 유형은 자동축과 축 피처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자동축은 원을 밀어내기 하는 경우, 구멍을 생성하는 경우, 구멍 위치 등의 다른 피처들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축 피처는 모서리를 통과, 평면의 수직, 원통형 서페이스 통과, 두 평면 또는 평면 참조의 교차 지점 등을 이용하여 축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케처 형상 생성입니다. 3D 형상은 스케치된 2D 단면으로 시작되며 스케치는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목표는 스케쳐 이론을 검토하여 설계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며 구석의 정의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선, 중심선, 직사각형, 원, 호 등의 스케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석은 설계 의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필요한 치수의 수를 줄입니다. 스케치의 치수를 지정하기 전에 스케치된 엔티티를 구속하여 스케치를 생성 후 치수 지정을 합니다. 구석의 유형에는 수직, 수평, 직각, 탄젠트, 중점, 일치, 대칭, 같음 등이 있습니다. 즉석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구석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티티 스케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디렉토리 설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2강 확인. 데이터 평면 잡는 방법은 만들어져 있던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가 아닌 열기, 클릭, 데이터 디스플레이, 열기. 축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텀들이 각각에 잡혀 있습니다. 재정의를 클릭합니다. 전면부를 하고 오른쪽을 클릭 후 데이텀을 클릭합니다. 프론트는 기준면, 라이트는 F1면. 다시
전면 클릭합니다. 왼쪽 클릭 후 다시 전면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데이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텀1은 라이트면, 데이텀2는 탑면, 데이텀3는 프론트면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데이텀면 잡으실 때를 잡으시면 되고, 지금은 이미 한 번 밀어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 면에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면을 전면으로 잡았을 경우 그 면에 오른쪽 면을 잡으면은 이렇게 면이 잡히도록 됩니다. 이 이유로 하는 거는 스케치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단면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시 위쪽을 클릭해서 위를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취소, 창 닫기, 표시되지 않은 항목 지우기, 확인. 이 기준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디렉토리 설정, 데이텀, 플레인, 확인. 다시 열기, 꼭 열기. 기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데이터면을 기준면이라고 합니다. 평면에서 평면 클릭 후 스케치면을 접속하게 되면은 여기에 유형들이 표시가 됩니다. 유형을 통과로 놓으면 치수값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면 자체가 데이터면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확인. 다시 평면을 클릭 후 원하는 면을 찍고 여기서 수직 한 면인데 어느 쪽 면하고 데이터 면을 찍을 것인지 평면을 찍을 것인지 면을 찍게 되면 사선으로 동일한 수직한 면이 이 면에 대한 수직한 데이터면이 생성이 되며 이 평면하고 평행이 됩니다. 평행도 되고 수직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면에 수직하게 되겠죠. 이 면을 클릭 후 다시 데이터를 클릭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거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면 윗면을 클릭 후 수직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면을 누릅니다. 원하는 거기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선택을 하게 되면 앞 단계로 어떻게 할 건 거기 앞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수직 하게 되면은 이런 면이 생성되겠죠. 네, 데이터 면을 잡고 수직 컨트롤 키를 누르고 면을 선택하면 평행 방향이 되고 수직 방향도 됩니다.
평면, 바닥면의 데이터를 선택하면 치수값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옵셋이라는 값으로 맨 처음에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리 값으로 치수값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 면에 대해서 원형면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야 될 경우 다시 평면을 선택, 코너 모서리를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평면을 찍으면은 통과로 중점을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기준이 잡힙니다. 서페이스면을 탄젠트로 변경하면 이 외곽면과 여기를 통과하는 데이텀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제 각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평면, 옵셋을 있는 상태에서 이 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면을 하나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점을 중심축을 기준으로 원하는 각도 값으로 회전하는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면 또한 수직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같은 축을 통과시키면 수직하게 만들 수 90도가 된 각도 데이터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닫기, 표시되지 않은 항목 지우기 클릭, 확인. 이번엔 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디렉토리 설정, 데이텀에서 축, 확인, 열기. 보다시피 구멍을 만들었을 때 데이텀은 자동으로, 축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은 아니구나. 밀어내기, 면, 스케치 보기, 참조, 원, 스케치에서 원을 클릭 후 중점에서 클릭, 가운데 버튼 클릭, 치수 5, 엔터, 확인. 방향은 반대로 제거. 전체 이렇게 되면 밀어내기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 축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자동축에 대한 유형이 되겠고요. 이제 축 픽처인데, 픽처는 축을 선택 클릭합니다. 그럼 참조하라는 항목이 나타나고 모서리를 찍을 경우 이 축을 통과하는 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밀어내기 했던 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근데 다시 축을 클릭 후 참조를 원형 모양을 찍습니다. 원형 모양을 찍으면 자동으로 중심축을 나옵니다. 또 축을 선택 후 이 면에 수직한 축을 찍습니다. 그럼 이 축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지금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는 이 모서리는 모서리를 통과하는 축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잡히시고 이 원은 이 원에 대한 중심이기 때문에 이 축이 자동 생성되는데 면을 찍었기 때문에 축에 대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축은 데이터 거리서부터 데이터 거리까지 이런 식으로 x, y 좌표 값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시 축을 클릭 후 데이텀과 데이텀을 교차하는 면을 두 개를 교차하는 면을 생성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면과 이 면이 교차하는 가상의 중점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창 닫기, 지우기, 확인. 또 작업 디렉토리 설정, 스케치, 확인, 열기. 지금 스케치는 예제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거를 확인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의도나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스케치 1에 대해서 정의 편집을 미리 그려져 있던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의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럼 원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구속 조건, 수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원을 하나 더 그리고 싶을 때는 원을 클릭 후 클릭, 가운데 버튼 클릭. 수평 클릭, 원과 원을 클릭합니다. 다시 수평, 원과 원을 클릭합니다. 같음, 이 원과 이 원을 클릭하면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중간 값으로 선택이 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스케치 방법보다는 보통 중심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게 더 많을 텐데요. 먼저 중심선을 먼저 클릭 후 선을 그래서 가로, 세로 기준점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로 선택을 하고 가운데 버튼 클릭. 치수 값으로 거리값과 중線거리값을 찍고 가운데 버튼 클릭. 그러면 얘하고 색깔이 좀 틀린 거는 얘는 치수적으로 활성화가 완료가 된 겁니다. 얘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치수가 되고요. 얘는 치수 값을 저희가 130으로 입력. 그러면 이 원들을 스케치할 때 다시 원 클릭, 중심에서 클릭, 다시 왼쪽 클릭, 왼쪽 클릭, 가운데 버튼 클릭. 이렇게 되면 치수 구속값 자체가 나오는 값들이 더 훨씬 적어지죠. 이거는 데이터 저희에 따라서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평, 같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스케치 2, 정의 편집. 이제 일치와 중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가운데 중점을 클릭 후
선을 선에 좀 갖다 놓고 이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선에 대한 중점으로 인식을 합니다. 일치, 클릭, 끝선 클릭, 원의 선 클릭. 일치로 갔습니다. 추가로 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중심선 클릭 후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자동 가운데 데이터 있는 중점 동일하게 선택을 하고 이 중심선이 있어야 클릭 것만 대칭으로 미러를 대칭 클릭 중점 클릭 네. 이건 대칭 복사고 이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선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똑같이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대칭을 클릭 후 중심과 중심선에서 클릭합니다. 그럼 이 선의 값은 동일한 값으로 운영이 됩니다. 취소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의 편집. 이건 사각형 형태가 아닌 형상을 사각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먼저 평행 아래쪽 선과 평행을 찍고 아래쪽 선과 대입점면을 평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직각 클릭 후 가운데 선 아래쪽 선과 왼쪽 선을 직각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평행을 클릭 후 아래쪽 선과 윗 선을 평행하게 만듭니다. 다시 직각을 클릭 후 직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구조 조건에 의해서 치수선들이 하나씩 다 없어졌겠죠. 다시 취소. 스케치 4 정의 편집. 먼저 탄젠트 조건으로 2원과 2호를 클릭합니다. 거기 탄젠트 조건이 먹고 있는데 이 선이 넘어가 버렸죠. 그럴 경우에는 코너를 클릭하여 선과 이 선을 하면 테러 묶고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보통 장공용 스케치를 할 때는 보통 중심적으로 중심선을 하나 그려놓고 가운데 버튼 클릭, 원 클릭, 이제 중심 원 클릭. 그 다음에 직선을 하고 치수 구조 조건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를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중심선에서 구조가 나왔을 것이고 탄젠트 조건으로 빠져나오는 선을 그리고 왼쪽 마우스 클릭, 가운데 버튼 클릭. 똑같이 아래쪽도 왼쪽 마우스 클릭, 넘어가는 선을 왼쪽 마우스 클릭, 가운데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세그먼트 삭제라는 걸 기능을 이용하여 클릭 후 필요 없는 세그먼트들은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펠 목선을 그리게 되죠.
다시 취소. 네. 이상으로 부속 조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